I really appreciate CG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한국어 강의 4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채널 램프 아주 소중한 기능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바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G위키님이 말합니다. 채널 램프. 채널 램프는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형태와 값을 바꿔줄 수가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포토샵에서 커브 툴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채널 램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커브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후디니의 진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우선 채널 펑션을 실행하면 채널 램프는 0부터 1까지로 나타나 있는 XY 그래프를 줄 거랍니다. 여러분은 클릭을 통해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밑에 인터폴레이션 보관이죠. 이 구간에선 선의 형태를 계단식으로 할지 곡선으로 할지 이런 걸 설정해 줄 수가 있답니다. 채널 램프 안에는 두 가지 정보를 써줘야 합니다. 먼저 다른 채널 펑션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 쓸 이름을 먼저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작업하고 싶은지를 써주면 됩니다. 변수를 써도 되고요. 어트리뷰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채널 램프를 처음 활용하는 거라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채널 램프 이런 식으로 펑션을 입력한다면 먼저 예를 들어서 채널 푸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찌볼 랭글 하단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됐죠. 자, 이 푸시라는 이름은 파라미터의 이름이 될 겁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TWA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TWA라는 채널 램프가 밑에 생성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곳에 입력되는 내용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램프 펑션을 이용했다면 자, 어떤 정보를 바꿔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곳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사용하고 싶은 변형을 주고 싶은 변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이 된다면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채널 램프 안에서 X값에 대응하는 Y값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써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WA로 돌아올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지오메트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0,0,0에서 1,0,0,0까지 되는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머지로 두 포인트를 묶어주고요. 애드 노드 밑에 달아주셔서 자, 폴리곤에 바이 그룹 해주시면 선으로 변환이 되죠. 자, 보시면 지금은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는데요. 리샘플 노드 활용해서 자, 0.1 간격으로 포인트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도 어렵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Y는 X의 그래프.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attribute p.y는 attribute p.x. 자, 이 부분은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번 변형을 줘볼게요. attribute wrangle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wrangle 연결해 주시고요. 런오버는 현재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attribute p.y는 attribute p.x. 자, 어떻게 나올까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y는 x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채널 램프 하기 위해서 리샘플 노드의 간격을 조금만 더 좁게 해줄게요. 포인트를 많이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0.2로 바꾸겠습니다. 자, 포인트의 수가 많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attribute wrangle 새롭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채널 램프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높이 값이죠. attribute p.y에 대해서 변형을 줄 거예요. 그런데 채널 램프 바로 쓰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클램프 펑션 한번 써볼까요? 클램프 펑션 쓸 건데 가장 먼저 뭘 썼죠? 어떤 값을 바꿔줄지 썼죠. 그리고 최소값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0.2 그리고 0.8 최대값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0.2의 높이를 기준으로 위로 붙을 거고요. 0.8의 기준으로 넘어선 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변형을 주고 싶은 변수를 넣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채널 펑션 한번 써볼 건데요. 자, 만약에 p.y라는 값에 채널 플롯 값을 넣을 겁니다. 이때 이름을 twa라고 지어준다면, 자, 어차피 p.y는 앞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twa 값이 높이 값이 돼서, 자, twa가 예를 들어서 0.5라면 0.5의 높이로 맞춰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0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 된 거고요. 이곳에 0.5를 넣는다면, 자, 높이 값이 모두 0.5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채널 램프 써볼 건데요. 제가 클램프 펑션과 채널 펑션 왜 같이 보여드렸냐면, 두 가지 인풋이 있는데 처음엔 이런 게 다 낯섭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채널 램프에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자, twa 채널 램프라고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파라미터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바꿔줄 건지 이곳에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p.y에 대한 정보를 바꿔줄 건데, 이 정보를 바꿔주는 램프의 이름이 twa 채널 램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새로운 twa 채널 램프가 생성이 되었고, 조금 전에는 앞서 있었던 식의 결과로 인해서 0.5 높이의 직선이 있었는데, 채널 램프로 인해서 다시 x는 y의 그래프처럼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잠깐 신뷰를 옆으로 밀어둘게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잊으세요, 여기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값이, 자, x가 0에서 1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결과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돌려줄 거랍니다. 자, 이때 0.0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자, 이 녀석이 되겠죠. 자, 예시로 임시로 값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0.4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곳 0.3의 값을 fx 함수에 넣는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아마도 0.75 이 정도의 값이 나올 거랍니다. 자, 그러면 0.5를 넣으면 어떨까요? 0.5의 결과로는 뭐 0.5 이와 같은 값이 나올 거랍니다. 자, 이 역할을 이 채널 램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내용이 이 그래프 상으로는 x고요. 이 결과가 fx입니다. 이 선을 우리는 채널 램프에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곳에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아까 선까지 받아놨었죠. 자, 이 선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어치블 랭크 지워주고요. 어치블 랭크를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하고 있는 p.x의 값을 활용해 볼 거예요. p.x가 0부터 1까지 증가하고 있죠. 이 값이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인풋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loat input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input이라는 변수는 attribute p.x입니다. 자,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기 위해서 float attribute input을 써볼게요. input. 자, 변수 input을 써주니까 결과로서, 자, p.x와 동일한 input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우리는 변수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잠시 써둔 거고요. 자, 꺼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높이의 값 attribute p.y는 채널 램프라는 펑션에 의해서 값이 조절이 될 거예요. 자, 채널 램프, 채널 펑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써줘야겠죠. tw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에 변화를 줄 거죠? 없던 값에 변화를 줘서 높이 값으로서 저장을 할 거죠. 자, 우리 인풋으로 변수 만들어 놨죠. 인풋을 활용해 볼게요. 그 인풋의 값은, 자, 이처럼 0부터, 자, 여기에 있던 정보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사라졌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attribute input이 있었고요. 지금은 잠깐 문장을 쉬게 해줬기 때문에 input이라는 변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곳에 채널 램프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곳의 그림이 뭐라고 했죠? 이 X축에 있는 내용이
인풋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어떤 함수로서 지금은 인풋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이렇게 y는 x의 그래프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로 y는 x 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넣어준 인풋에 대한 정보가 높이값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곳에서 클릭을 해주면 포인트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 포인트의 높이를 조절해 줌으로써 결과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출력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이곳에 있는 결과가 이곳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인풋의 정보를 넣어줬고요. 자, 어치뷰트 인풋으로 바꿔볼까요? 자, 인풋의 정보가 채널 램프에 들어갔는데 채널 램프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응되는 정보가 높이값으로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너무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이해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자, 채널 펑션이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어떤 함수를 직접 손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식으로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실 식으로 만들려 하면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이 안에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답니다. 자, 한번 인터폴레이션을 활용해 가면서 다른 모양으로 한번 변형을 줘볼게요. 이곳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곳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포인트 넘버라고 써있고 지금은 4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것들이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인데 포인트의 x값을 찾아주는, 자, 포지션이라고 쓰여 있죠. 이 값이 이 녀석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자, 현재 4개의 포인트를 보시면 이 녀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녀석은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 넘버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선택된 포인트들이 바뀔 겁니다. 자, 3으로 바꿔주니까 이 녀석이 불이 들어가 있고요. 2번으로 바꾸니까 이 녀석, 1번으로 바꾸니까 이 녀석입니다. 포인트 2번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건데요. 이 녀석의 X축 위치는 어딘가요? 보시면 0.3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이죠. 이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지션에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 0.3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이 녀석의 높이 값은 어떤가요? 대략 0.7 정도 되죠. 이 내용이 value에 써 있습니다. 0.71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 녀석의 위치가 0.7에 딱 있었으면 좋겠다면, 자, 포인트 넘버 2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value 값을 0.7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포지션 0.33에 있죠. 0.3보다 좀 더 먼 곳에 있죠. 이 위치를 정확하게 0.3에 두고 싶다면 포인트 넘버 2가 쓰여 있는 상태에서 이곳에 0.3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뀌니까 이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우선은 1번, 2번, 3번, 4번이겠죠. 그러면 3번 포인트 선택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0.7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엔터 치기 전에 이 녀석이 움직이면 이 녀석도 움직일 겁니다. 0.7로 바꿔볼게요. 자, 0.7로 옮겼더니 이 녀석도 움직였고 이 녀석도 움직였습니다. 이때 이 값을 0.4로 바꿔볼게요. 올라오겠죠? 얘도 올라올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때 0.5에도 한번 포인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자마자 포인트가 생성이 됐죠. 그런데 아까는 1번, 2번, 3번, 4번이었는데 이 녀석은 더 이상 3번 포인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니까요. 자, 3번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이처럼 나타나 있고 4번으로 오셔야 아까 만들어뒀던 포지션 값이 0.7일 때 결과 값이 0.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포인트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키 누르시고 Delete Selected Points 하셔도 되고요. 이 녀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Delete 눌러도 됩니다. 자, 이 두 포인트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굉장히 디폴트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른 인터폴레이션을 선택하고 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보관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포인트도 좀 있으면 도움이 돼서 0.3과 0.7의 포인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포인트 넘버 2번 포지션의 위치값 0.3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밸류 값도 0.3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다음 0.7번. 자, 다음 포인트인 포인트 넘버 3번도 선택해주고 0.7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보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키프레임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보는 0,0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정보인 이 녀석은 0.3, 0.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배열될지가 보관이에요. 지금은 리니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에서 0.3, 0.3으로 갈 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하게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보관도 리니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포인트인 포인트 넘버 3번으로 갈 때 이렇게 값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관의 방식이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컨스탄트 얘기를 해볼 건데, 컨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자, 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정보가 0.3, 0.3이라면 다음 정보를 마주칠 때까지 0,0에 있는 0이라는 밸류를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값이 뛰어오를 겁니다. 자, 2번 포인트는 원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형태의 인터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대로 유지가 될 건데요. 만약 이 녀석도 인터폴레이션을 컨스탄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뚝 뛰어오를 것입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인터폴레이션이 리니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만약 이 녀석의 보관을 컨스탄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의 보관들을 동시에 선택해서 컨스탄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선택을 해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컨스탄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계단식의 그래프가 나왔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2번 포인트와 3번 포인트에서 컨스탄트가 아니라 리니어가 선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2번 포인트 선택해주고요, 이 녀석을 리니어로 바꿔줄게요. 자, 선의 모양이 바뀌었죠. 자,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리니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단식이 아니라 리니어한 형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포인트의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0.7로 바꿔볼게요. 좀 더 높은 값으로 바꿔볼까요? 0.9. 자, 지금의 상태도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포인트 1번에서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그 값을 유지하다가, 자, 2번 포인트의 값으로 확 올라간 거고요. 자, 2번 포인트가 가진 인터폴레이션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보인 3번 정보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방식의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각각의 포인트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리니어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선택해 볼게요.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형태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곡선적인 형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서 뾰족뾰족하게 꺾여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처럼 자연스럽게 값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답니다. 자, 포토샵을 이용해 보셨다면 베지어나 비스플라인도 한 번쯤 이용을 해볼 일이 있었을 텐데요. 베지어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선을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2번 포인트 선택해주고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어떻게 잡아당길지 정해줄 수가 있겠죠. 3번 포인트 선택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당길 수 있을 거예요. 자, 리니어한 상태에서 우리가 점을 생성해줄 때 클릭을 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바깥쪽을 클릭해볼게요. 포인트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선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줄까요? 자, 이 두 점 사이에 포인트가 생성되면서 어떻게 선을 잡아당길지 정해줄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녀석도 움직여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유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준 선의 모양을 따라 결과로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인터폴레이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점을 많이 찍어보시고, 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연습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포인트들 좀 지워줄게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쫓아오셨다면 조이오백스 4일차에 이 정도까지를 쫓아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내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G위키님이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 볼 건데요. 우리는 어차피 p.y의 값을 채널 램프로 변형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채널 램프의 이름은 my램프로 할게요. 그리고 이 값은 x축의 내용을 불러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램프에, 자, 이곳에 그림을 그리면 이상한 모양의 웨이브가 나타날 거예요. 스케일 값을 조정해 가면서 전체 그리드에 한번 파형을
제작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채널 램프를 이것저것 다뤄볼 그런 시간이랍니다. 이곳에 있는 D의 값을 바꿔줌으로써 시작은 높게 끝은 낮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곳의 모양을 사인처럼 만들어준다면 사인파형처럼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어치뷰 타임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니메이션도 발생할 거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지금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죠. 가장 핵심이 된 건 첫 번째로는 그리드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라인으로 해서 채널 램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는데요. 그리드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치뷰 타임을 붙여서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했어요. 자,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이 식을 그리드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뷰 살짝 줄여주고요. 그리드 하나 꺼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 보시면 로우와 컬럼의 수를 조금 더 크게 바꿔줄게요. 51, 51. 자, 촘촘하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치뷰 랭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float 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d라는 변수는 모든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저장해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d가 보고 싶어서 float attribute d라는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자, 이처럼 d 값이 잘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니까 안 보이도록 만들어 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d라는 값에 변화를 줄 겁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면 앞으로 채널 스케일로 변화를 줄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스케일에 대한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겠죠. 자, 지금은 스케일 값이 0이기 때문에 d의 값이 0이 됐을 텐데요. 이 값을 우선은 1로 두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각각의 포인트가 가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고 그 값은 스케일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문맥이 다른데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y 값의 변화를 줄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를 줄 거냐면 d를 활용해서 변화를 줄 건데 채널 램프 펑션에서 그 d 값을 활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d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채널 펑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자, 이름은 my 램프로 쓸게요. 자,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널 램프 펑션 이용할 건데 이름은 my 램프로 정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d의 값을 불러와서 변형을 줄 겁니다. 여기서 변형된 값이 높이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버튼 눌러서 채널 램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상한 형태의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보기 위해서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의 값을 101로 올려줄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쫓아오셨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왔으며 왜 위에서 봤을 때 원형의 형태와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드로 보는 것보다 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다시 0에서 1까지의 선으로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도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치뷰 랭글 지우고 어치뷰 랭글 하나 새로 달아줄게요. 어치뷰 랭글. 자, 좋습니다. 자, 한번 씩 써볼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어치뷰 p.y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면 채널 램프를 활용할 건데 자, 채널 램프 이름은 TWA로 짓도록 합시다. 이제 이곳에 들어갈 값이 어치뷰 p.x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이 버튼을 눌러준다면 자, 이 상태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우선은 이곳에 TWA라는 채널 램프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디폴트 그림이 뭔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p.x의 값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펑션에 들어갈 건데 자, 지금은 살짝 삐뚤어져 있지만 y는 x에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왕이면 처음 할 때는 들어가는 인풋이 0에서 1 사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이 넘어가는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는 0부터 1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1.2가 p.x의 값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거꾸로 마이너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0.2 이런 녀석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지금 멈춰놓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자, 지금부터는 설명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식의 결과 한번 볼게요. 채널 램프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TWA라고 써있는 채널 램프가 만들어졌고 X값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이 라인이 채널 램프가 가진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모양에 맞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텐데 자, 정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어트리뷰트 p.y는 어트리뷰트 p.x였다면 1.2라는 정보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을 거고 작아졌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채널 램프를 활용할 때 인풋으로 0에서 1 사이를 입력을 한다 했는데 1.2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이곳에 있는 1,0,0에서 이 부분의 값을 늘려보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얻은 정보의 모든 포지션 값에 대해서 채널 램프에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2,0,0,0이었다면 1을 넘어선 구간에 있는 포인트들도 채널 램프에 의한 어떤 결과를 받게 되겠죠. 자, 한번 이곳에 다른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1 말고요 1,0,0 말고요 2,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길이가 길어졌죠. 자, 이제 결과 볼게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채널 램프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 녀석을 한 번 더 변환해 줄 거예요.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무조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처음 해봤던 0에서 1 사이의 값은 변환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1에서 2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정보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자, 2에서 3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2.7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 2.7이라는 수가 채널 램프에 들어가서 인풋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자, 이 앞에 있는 정수 자, 2.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인 2를 빼주는 겁니다. 2.7 마이너스 2 그러면 0.7이 나오죠. 이 값을 대응되는 값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자, 5.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8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인 5가 있다 했을 때 5.8 마이너스 5를 해서 0.8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었죠. 자, 더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정보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혹시 이런 식으로 상상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7이라고 한다면 0.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은 0.3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마이너스 0.7이 될 건데 채널 램프에 들어가는 이곳에서 변환이 한번 된 값은 0.3이 돼서 0.3이 될 거예요. 자, 이쪽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2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을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0.8이죠. 0.8.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될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 이해가 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리드의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시 3D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결과 보시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단면을 좀 보기 위해서 클립 노드를 활용할게요. 자, 지금은 다이렉션이 이제 0,1,0 Y축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요. 방향을 1,0,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단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녀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다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M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용한 변수인 D라는 녀석은 거리값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곳은 거리가 0일 거고요. 거리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자, 이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 2, 3, 4, 5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지금은 이 D의 값이 대칭적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양이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D값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 D값을 곱하기 2 해준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측 한번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이제 알려드릴까요? 이 값이 2로 늘어난다면 결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자, 설명 드릴게요. 자, 0, 0.5, 1, 1.5, 2, 2.5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이 D값이 곱하기 2가 된다면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간격에 한 번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간격이 지금보다 2배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스케일 값 바꿔볼게요.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곳에 곱하기 0.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0.5 입력해 볼게요. 간격이 넓어지겠죠. 자, 3 써볼게요. 줄어들겠죠, 간격이. 0.25 입력해 보겠습니다. 나누기 4를 하는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가정하고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채널 램프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는 이 그래프가 주고 있는 높이값 0부터 1 사이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뒤에 높이값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채널 플롯을 곱해 줄 겁니다. 이름은 하이트, 높이로 쓰면 되겠죠. 자, 이곳에 있는 문장인데요. 자, 지금 어치브 타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식에서는 위아래로 나눠서 했고요. 자, 이제 저도 이 문법을 한번 써볼게요. 채널 하이트에 의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클릭 누르고 이 버튼 눌러주면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겠지만 0이기 때문에 뚝 떨어질 거예요. 결과 보세요. 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으나 0이기 때문에 쭉 내려앉은 거고요. 이 값을 올려주면 다시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에서 높이값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활용을 해볼까요? 자, 높이값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변형을 줘볼게요. 자, 변형이 들어간 게 의미 오시나요? 자, 이 모양이 이곳에서 한 번 반복된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갈 때 원래 0에서 1에 대한 정보인데 0에서 1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한 번 반복이 된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높이를 바꿔볼까요? 자, 높이가 바뀌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1, 2, 3, 4 뭐 이 정도 돼 있다면 높이로 하나, 둘, 셋 3배 커진 게 느껴지나요? 하이트 값이 3이니까요. 자, 하이트 값이 2로 줄어든다면 자, 변화가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의 인터폴레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모든 포인트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 녀석을 선택해 줄 거예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부드러운 결과가 나왔죠. 이 부드러운 결과는 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부드럽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채널 램프를 이용해서 어떤 파형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첫 번째 포인트의 결과와 자, 마지막 포인트의 결과가 동일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값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 이 값이 0,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반복이 될 때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1, 0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겠죠.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다면 어찌됐든 자 인풋의 값이 변환이 돼서 0, 1까지 왔고 다시 0이 돼서 1까지 될 텐데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면 그 다음에 연결될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그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포인트 하나 생성해주고요. 이 값을 밸류 값을 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연결돼서 반복이 될 때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어떤가요? 자, 스케일 값을 바꿔서 간격을 좀 옮겨볼게요. 예를 들어서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도 낮춰볼게요. 보시면 아까보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게 느껴지나요? 자, 지겹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한 번 반복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단면이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값과 이 값을 맞춰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어치뷰 타임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거리값 구했고 그 거리값에 스케일을 곱해줘서 얼마나 빠르게 반복이 진행될지 정해준 거예요. 거기에 어치뷰 타임을 더해줬나요? 빼줬나요? 자, 빼줬죠. 왜 빼줬는지 좀 상상해보시고요. 자, 그 뒤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다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물결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타임을 더해주는 게 맞을까요? 빼주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 여러분이 상상하고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자, 잠깐 설명을 위해서 또 잠깐 씬뷰를 옆으로 살짝 밀어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 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D의 정보가 이처럼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채널 램프를 이용할 건데 자, 이곳에 들어갈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채널 램프에 의한 결과로 우리는 자,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곳에 어치뷰 타임이 붙는다고 해볼게요. 자, 어치뷰 타임이 지금 0.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만큼씩 더해진 값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어치뷰 타임이 0.2니까 0.2만큼 다 올라가겠죠? 근데 채널 램프에 있는 이 값은 0에서 1 사이로 다 변환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1이었던 최대값이 1.2가 되면서 넘어서는 구간이 생기죠. 자, 이 부분들을 다시 변환해 줘야 됩니다. 넘어선 부분들을요. 그러면 얘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넘어섰는데 1을 빼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섰는데 넘어선 것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큰 정수인 1을 빼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결과적으로 어치뷰 타임이 더해짐으로써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간격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결과적으로 파형이 이런 식으로 앞당겨지게 될 겁니다. 자, 파형이 앞당겨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이렇게 전진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타임이 더해지고 나니까 파형이 앞당겨지고 있죠. 만약에 이걸 3D로 본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파형들이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자, 한번 결과 3D로 보도록 할게요. 어치뷰 타임을 더해보는 게 최선의 답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D라는 변수가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어치뷰 타임이요. 자, 클릭해서 결과를 바꿔볼 건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널 램프의 이 모양도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없애주고요. 없애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플레이 눌러볼게요. 지금은 시간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파형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값을 마이너스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파형이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고 있죠. 자, 클립 떼볼게요. 자, 좋습니다. 파형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도피를 낮춰줄게요. 그리고 다른 물결도 작은 걸 생성해줄게요. 자, 보이시나요? 물결이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 되죠. 높이 올려볼게요. 높이가 올라왔죠? 좋습니다. 자, 어차피 타임이 빼져야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이 부분 여러분 꼭 손으로 직접 그려서 써보시고 해보시길 바래요. 있는 그대로 계속 쓰시다 보시면 나중에 나올 예제에서 자연스럽게 빼는 이런 내용을 할 텐데 이해를 못하게 되실 수도 있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에서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다뤘고요. 이곳의 내용은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드렸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조이오백스 4일차의 마지막 코드입니다. 이 내용이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디가 다른가요? 자,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채널 램프의 그림이 바뀔 예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조이오백스를 켜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체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파형을 그려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인의 파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뀌는 내용이랍니다. 여러분이 쫓아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잠깐 신뷰 밀어두고 설명드린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용할 D의 값이 이와 같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를 반복하겠죠. 예를 들면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읽어주고 다시 0이 되니까 여기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 기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D의 값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려준 채널 램프의 펑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자, 결과적으로 보는 겁니다. 1에서부터 0으로 작아지죠. 거꾸로 그려야겠죠. 작아지다가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갔다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0.5, 1, 0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안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게 채널 램프에 있는 함수고요. 이 값이 D의 움직임입니다. 자,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시작이 0.5부터죠. 그러면 이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1로 올라가는 구간 동안 이렇게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유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다시 1에서 0.5로 내려오는 구간 동안 마찬가지로 여기가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0.5에서 잠시 0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 떨어지는 구간 사이에 이걸 한번 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값에서 1까지 가는 동안 이 구간 동안 다시 이만큼 읊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한 번의 사이클이 지금까지는 이 그래프가 반복되는 형태만 얘기해 드렸었는데 D의 값이 변화가 리니어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조금 다르죠. 아까 배웠던 D는 이렇게 반복이 되고 물결이 있으면 이 모양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랑은 다른 결과인 거예요. 자, 제가
이와 같은 그래프의 반복을 보여드렸는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번엔 사인 그래프의 형태가 반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려고 해서 그래요. 자, 채널 램프에 들어갈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1이 될 거고요. 0이고 높이는 여기가 1입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 값을 채널 램프에 넣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우선은 자, 이곳이 1이고 0.5, 0이라고 해볼게요. 자, 0.5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보다 큰 이 구간에서는 다 0.5가 나올 겁니다. 이만큼 0.5가 나올 거고요. 자, 이곳이 1이라 가정했을 때 자, 0이 되는 순간이 있고요. 0이 돼서 다시 1이 되는 동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동안에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만큼이 대칭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인이 반복이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어렵다 이거. 자, 이 부분 한번 씩 입력해 볼게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처음 채널 램프를 이용하신다면 이 부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어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 사인의 결과를 채널 램프에 넣어서 내가 예측한 모양을 만든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려주는 이 부분은 감각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느낌으로 하려면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뷰 한번 다시 불러왔고요. 자, add에 있는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줬어요. 원래는 0,0,0이었는데 마이너스 20으로 바꿔줬고요. 이 녀석도 20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긴 선으로 바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게요. 자, 이 식을 입력을 할 건데요. 한번 신나게 입력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float d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랭스 펑션 활용할 건데 어치뷰트 p 넣어줄 겁니다. 각각의 포인트가 가진 위치 정보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포인트는 d에 대한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d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d에 곱하기 채널 펑션의 값을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자, 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줄 거고 이 값이 곱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스케일이 0이기 때문에 d의 값은 0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1로 두겠습니다. 그럼 원본 d와 똑같겠죠. 자, 이 상태에서 d는 또 업데이트가 될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더하기 어치뷰트 타임 해줄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는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d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시간의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큰 값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잠깐 작동을 안 하도록 해둘게요. 자, 그리고 d는 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사인 펑션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 d는 안 그래도 값이 커지고 있는데 사인 펑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파장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 결과는 좌우로 대칭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자, 거리의 정보죠. 0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포인트도 거리가 꾸준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제가 예측해서 그려본다면 자, 만약에 여기서 업데이트된 d 값이 어치뷰트 p.y에 들어간다면 자, 이쪽은 이런 사인 펑션이 있을 거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거리로 표현된 d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d는 p 펑션을 이용해 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d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죠. 최소값 마이너스 1, 1.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클램핑 할지 정해준 거고요. 그 결과를 0에서 1까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식에는 채널 램프가 바로 쓰였지만 어차피 p.y는 d라고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식을 좀 다시 바꿔줄 건데요. d로 보는 게 아니라 채널 램프로 또 변형을 줘볼게요. 자, 램프의 이름을 지정해 줄 건데 TWA라고 할 거고요. 자, 이곳에 d가 들어올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지금까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램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자, 클릭해볼게요. 자, 그냥 D가 있었을 때의 결과와 이 결과가 똑같죠. 그 이유는 D의 움직임에 따라 채널 램프 안에 있는 이 그래프가 리니어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앞뒤가 바뀐 결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인풋과 채널 램프의 인풋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 D가 사인 펑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채널 램프가 가진 이 펑션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안을 바꿔볼게요. 이제부터 이 안을 바꿀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뭉쳐있고 풀리다가 뭉쳐있고 풀리다가 이러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0.5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위치도 0.5로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모든 점을 이 녀석으로 바꿀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점의 높이를 올려주고요. 점 하나 생성해주고 낮춰주겠습니다. 올려주고 낮춰주고. 자, 좀 모아볼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0.5로 바꿀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0.5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D의 값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D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D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0.5 이상 이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반복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가다가 자, 아래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값이 D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이쪽으로 읽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뭉침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리드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상상해 가시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그리드에 붙여볼게요. 자, 그리드 사이즈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50, 50 그리고 201, 201로 할게요. 잠시만요. 터지면 안 되는데. 안 터졌어요. 201, 201 자, 클립 붙여볼게요. 자, 로우 값 좀 올려줄게요. 더. 자, 보이시나요? 어떤 게 반복되고 있는지? 자, 이런 결과라면 채널 램프에서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쳐주는 게 훨씬 덜 와닿을 거예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모양 자체가 복사된 느낌은 아니랍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 스타트를 보시면 이 결과와 스타트의 내용이 다르죠.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원래 같았으면 그린대로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는 어떠한 대칭적 구조도 없는데 자, 이만큼이 대칭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은 머리 싸매지고 이해해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처음 채널 램프를 이용하실 땐 기왕이면 D의 값이 리니어한 걸 활용해 보세요.
그게 훨씬 직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에 D의 값이 리니어하게 0에서 1까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이곳에 원하는 모양을 그려주고 그 결과를 뭐 폴리곤으로 받는다든지 면으로 받는 과정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너무 마음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명하느라 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요백스 4일차 채널 램프.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가르쳐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저는 떡볶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